다들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한테 카페24 세팅법 그냥 다 펼쳐서 알려드리고, 저도 카페24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2013년도에 쇼핑몰 처음 했을 때부터 카페24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 뒤로 호스팅을 한번 아이맵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아이맵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카페24에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카페24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카페24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짧게 드리면, 제가 실제로 작년 초 중반까지 카페24 창업센터 동대문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모든 쇼핑몰들은 거의 다 이 호스팅 업체를 쓸 거예요. 지금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세팅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설명을 해드리면은, 카페24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들어줄 수 있게 제작된 호스팅 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려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카페24를 통해서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오래 썼는데 기능이 자주 추가가 돼요. 저도 어저께 솔직히 처음 알았던 서비스가 예약 진열, 예약 판매 뭐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저는 쇼핑몰 할 때 특정 시간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 시간에 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업데이트가 예약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시간에 거기 앉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뷰가 카페24의 대시보드라는 곳입니다. 여긴 뭐냐면 입금 전이나 배송 준비 중이나 뭐 배송 보류, 배송 대기, 배송 중, 지금 매출 얼만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볼 수 있는 메인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웬만해서 그냥 저는 이 페이지만 계속 보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는 화면이 여러분이 카페24에 접속해서 보는 화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2013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의 카페24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24 세팅하는 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쇼핑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이 바가 맨 밑에 쇼핑몰 설정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설정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왼쪽에 보면은 주문, 상품, 고객, 메시지 등등등등 해가지고 메뉴가 진짜 많은데, 이래서 사람들이 자사몰을 안 만들고 싶어 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실제로는 쇼핑몰을 운영할 때 세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 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 담기 확인 창을 보여줄 거야 말 거야, 진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세팅을 할 수 있어요. 14세 미만 구매를 차단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정말 간단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쭉 내리면은 배송 추가 설명, 얼마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 적용됩니다, 이런 문구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주문 설정에도 이 안에 메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안에서는 크게 만질 게 없어요. 상품 설정 쪽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상품 관련, 상품 분류, 검색 막 있는데, 상품 관련 설정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영원 상품을 진열할 거야 말 거야. 여기서 진열함이 있고 진열 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소비자가 영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진열 안함을 누르냐면, 품절 상품이거나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영원을 진열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소비자가 영원히 우리가 진열을 한 상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소비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판매가에다가 제품 가격을 적어놓고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창 보시면 왜 그러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2만원에 찍 그어놓고 13,000원으로 판매를 할 때, 그때 소비자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품 분류 설정이 있어요. 상품 진열을 자동으로 최근 등록 상품이 위로 오게 할 거야, 아니면은 수정 상품이 위로, 판매가가 높은 상품이 위로 진열을 바꾸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품 검색 설정 들어가시면은 인기 검색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밀고 싶은 제품의 제품명을 적으시거나, 이 쇼핑몰을 소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 라고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검색어 설정에다가 써놓으면 돋보기 밑에 보통 뜨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꿀팁 알려드렸고, 그리고 상품 보기 설정에 보시면 상품 정보 표시 설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꾸미고 싶을 때 여기 들어가셔서 글씨 크기랑 컬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디자인은 이미 구매를 해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겠지만, 메인 화면, 상품 목록, 상품 상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똑같은 걸로 변경을 해놓으셔야 어디에 들어가도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종종 많이 만졌어요. 밑에 부분은 보실 게 없습니다. 왼쪽에 고객 설정 들어가 볼게요. 회원 관련 설정이 있어요. 이게 카페24만 잘 사용해도 운영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진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 관련 설정은 여러분들이 굳이 만지실 게 없어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재가입을 좀 제한시키겠다,
저는 30일 동안 재가입을 제한시켰거든요. 왜냐면 탈퇴를 하고 나서 다시 가입을 하면 적립금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탈퇴하고 다음에 또 가입을 해가지고 적립금을 또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30일 이후에 재가입을 가능하게, 그리고 본인인증 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설정을 해놓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원 등급 관리 들어가시면은 우리 회원 등급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얼마 이상 산 사람은 뭐 실버 등급, 골드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나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거를 캡처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이트를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사실 쇼핑몰마다 많이 달라요. 대형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구매 금액이 막 1,000만 원 이상이 VIP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형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만 구매해도 VIP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했습니다. 이 집계 누적 기간은 최근 12개월로 했습니다. 1년 토탈로 50만 원 구매를 하시면은 실버 등급, 골드 등급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원 등급 자동 변경 보면은 사용 중으로 되어 있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적립금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배송이 완료되고 나서 구매 금액의 몇 %를 적립금으로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기 저는 1%로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확정이 되고 1%를 자동으로 적립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놨었고, 밑으로 쭉 내리면은 빨간색으로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무조건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원 가입했을 때 적립금을 얼마 줄 거냐. 요즘에는 배송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은 2,000원이었는데 요즘엔 3,000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3,000원 적립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립금 사용 가능한 최소 상품 합계,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샀을 때 적립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적립금이 최소 얼마 있을 때 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야.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일 때부터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실제로 양말을 2,900원짜리를 팔았는데 적립금 3,000원을 쓰시면 공짜로 물건을 줘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이거 SNS 로그인 연동하는 거, 이 SNS 로그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게, 카카오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이고, 이거는 공짜예요. 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면은 이 부분에 늘 가이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누르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걸 따라가지고 하시면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이 그냥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은 게, 요즘 구매자분들이 가입을 좀 쉽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꼭 쓰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 설정이 있는데요. 메시지는 이제 보내야 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메시지 사용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카카오 알림톡이나 SMS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카카오 알림톡은 신청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고요. 대신에 메시지를 보낼 때 드는 돈은 유료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객한테 문자나 카톡을 발송을 해야 돼. 이 고객이 나를 친구 추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이 돼서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 설정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Q&A, 리뷰, 뭐 공지사항 설정을 하는 건데, 여기는 보통 게시판을 관련해서 설정을 하는 거라서 만지실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매 후기 작성 노출 시점을 다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보통 배송 완료 후 작성 가능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후기에 안 좋은 얘기를 작성을 하고 반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후기를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후기라고 해서 지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반품을 한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송 완료 후 작성 가능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캘린더 설정이나 사이트 설정 같은 경우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라방 안 들었으면 후회할 뻔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찾으시는 것들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 설정이 이름이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다들 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냐면 프로모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광고잖아요. 나는 이거를 카페이사에서 할 생각 없어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는 고객 혜택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은품 기능 사용을 할 거야 말 거야, 배송비 포함 계산, 배송비 제외 계산 혜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은품을 실제로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죠. 프로모션 설정 들어가셔서 고객 혜택 설정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 사이트에 정말 기반이 되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쇼핑몰 정보 안에 있는 걸 다 작성을 하시고, 여기 도메인이 없는 경우엔 도메인을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설정을 딱 누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메인이 없어 그러면 신규 도메인 구매하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에 있으면 구매하시면 돼요. .com이 될 수도 있고 co.kr이 될 수도 있고 .kr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com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 많이들 갖고
갖고 있어서 가끔 co.kr로 도메인을 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도메인을 뭐 가비아나 이런 데서 사놓은 게 있어. 보유 도메인을 가져와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관리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산 도메인을 눌러서 대표 도메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기껏 이렇게 도메인을 사놓고 이 도메인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사기만 한 거예요. 대표 도메인 설정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자사모를 만들면 기본 도메인을 하나 줍니다. 지금 제 아이디 뒤에 카페24.com으로 하나를 주는데 이대로 고객님이 들어오면 이상하겠죠? 도메인을 무조건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나오게 할 거야를 결정을 하는 게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 SEO 부분입니다. 이 SEO를 누르면 여러분들 사이트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노출을 할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공통 페이지 SEO 태그를 눌렀을 때 내 쇼핑몰 이름 그리고 쇼핑몰 안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쇼핑몰 안내는 디스크립션 태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검색에 걸리는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영어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쇼핑몰 이름이 나는 영어여서 간지나게 영어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작성을 하시면 검색이 해도 안 떠요. 고객들이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를 같이 쓰시거나 한국어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친절 아빈이네요. 오늘은 이런 정보성을 얘기하면서 불친절할 수는 없잖아. 모르냐? 이게 뭔지 모르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파비콘, 여기 앞에 이렇게 귀엽게 굉장히 작게 16 픽셀로 만들어야 돼. 포토샵이나 미리 캔버스에도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 사이트 앞에 귀여운 파비콘이 하나 생기는데 이 확장자가 ICO 확장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토샵이나 미리 캔버스에 저장을 하면은 JPG 또는 PNG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PNG to ICO, JPG to ICO 변환을 누르면 공짜 변환 사이트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엔진 서비스 연결을 누르면 구글이나 서치 어드바이저 두 쪽에다 다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네이버에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를 검색하시면 이거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태그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우리 사이트를 긁어갈 수 있는 HTML 태그를 만들어줬다. 여기에서 고급 설정, 사이트 검색 등록하는 방법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이트맵 및 RSS 피드, 서치 어드바이저에 우리가 사이트 등록을 하면은 넣으라고 그 칸이 있어요. 그 복사해서 그냥 넣으시면 끝나요. 간단해. 그리고 결제 설정, 결제 설정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카드사, 은행, 카카오페이 어떤 거 쓸 거야? 표시함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되고, 카드사를 쓰고 계시면 카드사가 이렇게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니시스 업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니시스라고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무통장 입금 계좌 설정, 저 부분에 여러분 계좌를 등록을 해놔야 사람들이 입금을 할 수 있는 계좌가 뜹니다. 저걸 놓치시면 무통장 입금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계좌를 몰라. 그래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따 집 가서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할까봐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증빙 서비스에 현금 영수증 발행 설정 무조건 자동 발행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수동 발행이거나 사용 안함이면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 발행으로 냅두셔야 고객이 구매를 하고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될 것입니다. 배송 설정은 우리 그냥 배송비 설정하는 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랑 저랑 보는 게 다를 거예요. 지금은 자동으로 될 거예요. 저는 근데 예전에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력을 했거든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제주도나 도서상간 지역을 카페24가 분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배송비 설정에서 얼마 미만 배송비 부과할 거야. 우리 사이트는 무료 배송 기준이 얼마가 되느냐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송 기간 같은 경우에도 고객한테 실제로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넉넉하게 막 14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곤란해요. 2일에서 7일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운영자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이 있거나 알바가 있어서 내 카페24 매출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특정 업무만 시키고 싶어, 그런 경우에 부운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 정보를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총 얼마 매출을 찍히는지를 아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쇼핑몰 설정이 끝나고 다음 해야 할 거는 디자인 들어가시면은, 저는 디자인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사야 돼 라는 상황이라면 카페24 디자인 센터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면은 패션 의류에서 원하는 거 골라서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꼭
반응형으로 사세요. 반응형이 아닌 경우에는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을 따로 사서 메인도 2개 만들어야 돼. 근데 반응형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메인이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해요. 그래서 무조건 반응형을 사는 것도 추천드리고, 디자인을 구매를 하고 나서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잘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구매하신 디자인마다 매뉴얼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디자인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하는 썸네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디자인 구매를 하고 나서 사이즈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팝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올릴 수 있고요. 팝업을 올리는 방법도 디자인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배너 팝업에 들어가서 사진만 올리면 되는 게 있고요. 누구는 이 편집에 들어가서 올려야 하는 디자인도 있어요. 상품 등록을 이제 그때 가서 하게 되는데, 우리 고객님들께서 신규 가입을 하고 며칠 동안 할인을 좀 주고 싶어, 아니면 내가 특정 카테고리가 며칠 동안 할인을 하고 싶어, 프로모션 들어가서 고객 혜택 관리에서 혜택 관리를 누르세요. 혜택 등록을 하면은 3일 동안 5% 할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셔서 신규 상품 할인을 누르세요. 그럼 여기다가 상품 등록일부터 3일 동안 5% 할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벤트를 알아서 껐다 켰다 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다 등록을 하신 다음부터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전체 상품 등록 개수가 7,530개거든요. 모든 상품은 상품 분류가 있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상품 대시보드 들어가서 상품 분류 관리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메인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우터, 밑에 자켓, 점퍼, 코트, 가디건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데서 상품 가져올 때 카테고리 매칭하는 좋은 방법 없나요?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 네이버에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이 마켓 플러스를 이용해서 가져오신다면은 일괄 선택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끼리는 엮을 수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들어가서 매칭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할 때는 분류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간단 등록이랑 일반 등록이 있는데, 일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 등록으로 하면 빠지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무조건 일반 등록. 진열, 판매는 해야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진열 안함, 진열함, 판매 안함, 판매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품 분류를 고릅니다. 내가 탑에 니트에다 등록을 하고 싶어. 이 적용을 누르지 않으면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요. 그 이중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메인 진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적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만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이거는 고객님이 보는 상품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급사 상품명 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래처에서 어떤 제품을 가져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래처에서 부르는 이름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상품 페이지 만들어서 넣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소비자가 영원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공급가 같은 경우는 원가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 부분으로 주문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셀메이트나 이지어드민처럼 재고 관리, ERP 솔루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서 끌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조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급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귀찮아가지고 그냥 영원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셀메이트 이지어드민으로 사용할 만큼 매출이 올랐을 때 갑자기 영원으로 다 끌고 와버려서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가져와서 입력을 해야 돼요.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나는 이거를 10,000원에 가져왔고 마진을 100% 볼 거야, 2배치기 할래 해서 마진율에 100을 입력하면 판매가 적용했을 때 자동으로 20,000원이 됩니다. 쭉 내리면은 굳이 만드실 건 없고요. 이제 옵션, 여러분들이 일체 선택을 하거나 분리 선택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는 분리 선택이 소비자들이 구매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분리 선택을 늘 했던 편입니다. 옵션을 또 입력을 해야겠죠? 여기에 옵션명, 색상, 블랙, 레드, 핑크, 이 컬러 칩이 여러분들 쇼핑몰 제품 밑에 디자인상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컬러 칩을 눌러서 원하는 핑크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를 넣겠죠. 엔터를 치면 옆으로 넘어갑니다. 블랙 미디움은 2,000원 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 이쪽에 보시면 추가 금액, 이 옵션을 2,000원 추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지 정보에 들어가서 넣으면은 메인도 들어가겠죠. 무조건 해야 하는 거는 제작 정보. 이게 보통 탭이 닫혀 있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매장을 여기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공급사 부분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겠죠. 저는 지금 엄청 많은 매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코로, 그러면 디오트 1J17의 코코로라는 매장에서 PK 티셔츠를 10,000원에 사입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주문장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예약 상품 여기 있더라고요. 진열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이 제품을 언제부터 진열할 거고 언제부터 판매할 거고 언제 종료시킬 건지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더라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부자 되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